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오늘은 시험 합격 운, 과연 어떠한 운이 왔을 때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합격과 불합격이 있습니다. 합격, 그 다음 불합격 운. 자, 사주에 이제 합격운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주에 편관이 있습니다. 편관. 사주에 편관이 있는데 운에서 식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합격입니다. 편관은 어려움 같은 것인데 식신이 와서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면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주에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을 때 정인이 들어옵니다. 정인. 이것 또한 합격입니다. 정관을 깨는 상관을 컨트롤해주는 정인이 들어왔을 때 이것 또한 또 합격이 됩니다. 그리고 식신이나 상관이 있는데 운에서 정제, 재성, 정제나 편재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 또한 식신, 상관이 재성으로 유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합격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주에 재성이 있는데 정관운이 들어오잖아요. 이것 또한 합격운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합격운에서 가장 명확하고 확률적으로 높은 그 합격운은 정관이 있는데 운에서 정인이 들어오면 이거는 오리지널 100% 합격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관이 있는데 편인운이 들어와도 어찌어찌 합격되는 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을 뽑는데 두 명을 일단은 최종 합격이 아니고 일단 합격을 시킵니다. 그러면 한 명을 뽑는데 두 명을 합격시켜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 한 명을 이제 뽑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정관 편인은 그 두 명 중에 성적이 1등이 아니고 2등 정도 하게 됩니다. 근데 면접을 봤는데 그 성적으로 1등 했던 사람이 면접을 터무니없이 이상하게 봐서 이 사람 떨어지고 겨우겨우 합격하는 게 정관 편인으로 합격하는 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합격운입니다. 조금 힘들겠지만 이것 또한 합격운입니다. 그리고 이제 편관 플러스 정인. 편관이 사주에 있는데 운에서 정인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 또한 합격운입니다. 편관 편인도 이것 또한 합격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약간은 리스크가 있게 좀 중간에 걸림돌이 나타나서 그 걸림돌을 해결해서 합격하는 게 편관 편인의 합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주에 겁재가 있습니다. 겁재가 있는데 운에서 정관운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또한 합격입니다. 이 겁재들은 나하고 경쟁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시험을 볼 때 나하고 같이 시험 보는 사람들. 한 명 뽑는데 100명이 지원했다 하게 되면 한 명 본인 빼고 나머지 99명은 겁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겁재를 눌러주는 정관이 운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겁재가 있는데 운에서 평관운이 들어옵니다. 평관운. 이것 또한 위의 상황과 비슷은 합니다. 결국은 내가 이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기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다. 힘들게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무난하게 이기는 것이고 여기는 겨우겨우 이기는 것입니다. 평관은 왜냐 하게 되면 평관은 나도 힘든 것이거든요. 겁재도 눌러주지만 나도 힘드는 것이기 때문에 합격은 합격이지만 겨우겨우 합격하는 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주에 평관이 있는데 여기 이제 식신 있잖아요. 평관이 있는데 상관운이 들어와도 합격입니다. 평관을 이제 상관으로 해결하는 운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합격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자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 확률적으로 이제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운일 때 불합격이 될까? 불합격 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주에 정관이 있는데 정관은 아까 말씀드렸죠. 정인이 들어오면 이거는 거의 99.99% 합격할 상황이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관이 있을 때 상관이 들어와 버리면 불합격하게 됩니다. 관을 깨는 거잖아요. 이거 정관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들어가고 싶은 그 정관을 상관이 깨버리는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관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합격이겠죠. 그리고 이제 사주에 정제나 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운에서 겁재운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불합격이 되게 됩니다. 정제, 편제는 결과물 같은 것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 결과물을 겁재가 다 가져가 버리는 운이기 때문에 내가 합격하지 않고 겁재가 합격하게 돼 버립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제 나는 불합격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비견도 됩니다. 이렇게 비견. 정제, 편제 있을 때 겁재, 비견운은 불합격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식신이 있습니다. 사주에 식신 있는데 편인이 들어오잖아요. 이것 또한 불합격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식신은 나의 전문성, 나만이 갖고 있는 전문 기술, 특화된 기술 그건데 그것을 도식 필요 없다. 너의 전문 기술, 전문성, 특화된 기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운이거든요. 편인도식이. 그러면 나의 그 전문성, 전문 기술을 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주에 정인이 있는데 운에서 정제, 편제운, 특히 정제운 이것 또한 불합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인은 정관을 관인상생해주는 관인성으로 정관을 소통, 관인상생해주는 그런 인자인데 합격시켜주겠다 하는 인자가 정인인 것입니다. 관을 인정해주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합격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합격해주겠다 하는 그 인자를 파극시켜버리는 게 재성입니다. 특히 정제가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합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주에 재성이 있을 때 정관운은 합격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재생관 돼가지고. 근데 이 정관이 아니고 재성이 있는데 편관운이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또 불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재생살, 내가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합격이기면 힘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겠죠. 불합격이기니까 내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생살 구조, 재성이 있는데 운에서 편관이 들어오게 되면 합격할 확률이 상당히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합격, 불합격은요, 들어오는 운이 길운인지 흉운인지를 이제 알아보시면 그게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험 합격 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